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무따TV 무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진화코드 언컨택트입니다. 김용석 지음, 퍼블리온 출판사입니다. 우린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살고 있다. 언컨택트는 비대면, 비접촉입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인데요.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이고 소비 방식, 유통 산업,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종교, 정치, 연애, 의식주,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진 연결과 접촉 방식을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언컨택트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욕망과 어떻게 연관되며 비즈니스에선 어떤 기회와 위기를 줄지 다양한 이슈를 살펴야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부는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2부는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3부는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입니다.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겪은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은 아무 일 없었듯이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업종이 숙박이나 여행업계로 사람들이 접촉이나 불안이 커져서 언컨택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비와 모색이 필요합니다. 언컨택트 욕망은 컨택트의 본능이자 문화를 지속하려는 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전면적으로 언컨택트가 아닌 컨택트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언컨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문화적인 진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애정 표현이라든지 섹스나 남녀 관계에 대한 욕망이 과거의 익숙한 관성 대신에 새로운 대안을 계속 찾아낼 것입니다. 연애가 필수인 시대도 이제는 아닙니다. 접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혼 깊이, 연애 깊이, 팍팍한 현실이 주는 불안감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낭만은 사라지는 시대에 남는 건 효율뿐입니다.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하듯이 뭐든 계산하고 따지는 시대에 연애나 섹스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분야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뀌면 그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커지게 되고 산업적인 대응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욕망은 결국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도 바꿉니다. 악수 역시 시대별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예의를 따져왔는데 이젠 여기에 악수에 대한 위생과 안전까지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당연한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기존 문화, 방식은 저항이 나오고 이해 관계에 따라 어떤 것이 이득일지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인사법마저 언컨택트 시대를 맞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친밀감을 드러내고 신뢰를 보여주는데 접촉만큼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감염의 불안, 공포로 인사법에 대한 변화를 간절히 욕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술자리 중심 회식 문화도 한계점을 맞죠. 혼자 밥 먹는 게 이젠 익숙한 말이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스킨십을 하거나 많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대를 원하고 있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문자, 메신지로 소통하는 걸 익숙해하는 사람도 많고 화상회의도 익숙해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귄 친구가 현실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하고 쇼핑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인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얼굴을 숨기고 싶어 쓰는 다테 마스크라는 말이 처음 일본에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싶어서 쓰는 마스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확산이 될 욕망이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끈끈한 인맥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로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평생 직장이 사라지며 기고용, 비정규 근로고용이 보편화되며 위계 서열 구조에서 벗어납니다. 관계에서 느슨한 연대가 전방위적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면 접촉이 중심이고 주류이고 비대면, 비접촉이 보조와 보완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불편한 소통 대신에 편한 단절, 초연결 시대의 역설이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초연결 시대에서 단절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한테서 오는 불필요한 사람 간의 갈등, 오해, 감정, 소모, 피로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고 무조건 단절이 아닌 피하고 줄여도 아무런 지장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 기술이자 서비스의 방향입니다. 기술 진화의 목적은 위험 회피, 안전 지향과도 연관이 있고요. 언컨택트는 우리가 가진 활동성을 더 확장시켜주고 우리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한 진화의 하드입니다. 언컨택트가 어떻게 투명성을 높여줄까요? 직접 대면에 몰래 하던 것과는 달리 언컨택트 방식은 근거가 남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신규 지폐와 동전 발행을 중단하고 유통 중인 현금을 점차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없는 가게, 교회 헌금도 현금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수년간 현금을 써본 적이 없는 스웨덴 사람들도 많은데요. 캐시리스, 바로 이 캐시리스는 모든 국가들의 미래의 금융 환경이 될 것입니다. 뒷돈과 몰래 하는 돈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 세계화, 기후변화, 인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는 점점 더 빠른 지역사회 감염을 가능케 하고 세계화는 감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했고 기후변화가 초래한 문제가 인수 전염병의 확산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두 인류의 잘못인데 이럴 줄 몰랐었다. 더 잘 살 줄 알았다. 우린 이 문제를 애써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했습니다. 유독 21세기에 들어서 전염병이 자주 겪게 되는데요. 단지 운이 나빠서일까요? 과거에 비해 늘고 동물에서 인간에게로 병원체가 옮겨져서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이는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동물들이 인간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상 기후로 인한 야생 동물의 거주지가 인간이 사는 세계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기후 변화에 적응한 동물 속의 병원체는 사람 몸 속에서도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각각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면역 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동물의 것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돌연변이, 변종, 무서운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가혹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동물의 몸속 병원체는 사람 몸속에서도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염병,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수 지역만 생기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기 서식지가 온도가 올라가서 확대되면서 모기 매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아프리카 지카 바이러스가 그렇죠. 확산돼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아열대와 서반구로 우간다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캐나다로 옮겨간 예가 모두 모기 서식지의 확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점점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극심하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해 왔습니다. 노령, 장애, 빈곤,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언컨택트 사회를 지향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컨택트만 고집하면 위기 상황에서 일상이 멈춰버립니다.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며 계속 일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제 2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언컨택트입니다. 기회와 위기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우연한 계기가 되었죠.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낮은 편인데 재택근무를 그동안 불신했기 때문에 또 비효율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재택근무에 예측을 했었죠. 디지털 노마드족에 대해서 한국식 문화를 깰 수 없는 이유인데 코로나19가 바로 깨뜨렸죠. 그러므로 인해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를 확산시켰습니다.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관성을 깨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고 앞으로 계속 일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책상이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사무 공간, 비대면 화상회의로 영업을 하는 방식의 변화, 전시나 컨퍼런스 방식도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모두 기업의 보편적인 숙제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해서 단지 사무실에서 하느냐, 집에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가 핵심이지 공간의 핵심은 아닙니다. 원격 재택근무를 도와주는 IT 솔루션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슈 시기에 주가가 상승하고 신규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옵니다. 또한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삶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죠. 네트워크 환경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원격 근무 선호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한 근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격 근무는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고 직원에게 주어진 자율만큼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대면하며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칫 과로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비대면이나 네트워크 연결에서는 과잉적으로 대면하고 과잉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위해서 따라서 시간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는 중요합니다.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 시간 외에는 음, 일부러 연결을 직장 전화를 끊는 직원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근무가 외로움, 소외감,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일의 방식이라 또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 적응과 문제 개선을 위한 시간과 이를 위한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오피스 프리와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로케이션 인디펜던트가 가능한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은 디지털 노마드가 생겨날 것입니다. 로케이션 인디펜던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 오래 일하고 집을 사서 정착하고 우리의 본능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용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 욕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을 원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하고 연결하고 언컨택트 시대에서는 음, 더 많은 사람과 기회를 컨택트하게 만듭니다.
대기업의 주주총회, 전자투표, 왜 10년이나 걸렸을까요? 한번 바뀌는 건 다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처럼 되진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코로나19가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흐름에 물꼬를 텄죠. 이로써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컨퍼런스와 전시회의 진짜 목적은 교류입니다. 언컨택트 환경에 맞는 교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2020년 이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 보니까 세미나와 투자 정보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공간 제약도 없다 보니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온라인 활성화는 금융추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는 어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위해 언컨택트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 전달 분야는 어떨까요? 다뤄지는 기술 중 하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눈앞에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실감하게 만드는 기술로 바로 현장감이나 사실감을 높여서 교육 콘텐츠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데, 콘텐츠뿐만 아니라 비대면인 경우에도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육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개인별 성취 상황을 파악하는 건 물론 개개인별의 최적의 교육 방식이나 콘텐츠에서 다룰 사례나 이야기 방식도 맞춤형 교육을 해서 가장 효과를 높일 방법을 찾습니다. 에듀테크 시장은 미래 교육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수업 방식과 언컨택트, 홈스쿨링과 무크가 있습니다. 학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와 수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답은 에듀테크에서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스쿨링은 집단 생활로 인한 전염병 공포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요. 미국, 영국, 핀란드처럼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활성화된 나라이죠. 독일과 스웨덴은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초중고가 의무교육이라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별 시각차는 존재합니다. 홈스쿨링 장점과 학교교육 장점을 결합하면 증강현실을 통해 집에 앉아서 수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에듀테크가 앞으로 구현할 미래입니다. 무크는 글로벌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입니다. 무크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미네르바 스쿨도 좋은 교육 모델이죠.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는 정규대학으로 온라인을 통해 미리 수업 자료를 학생들끼리 학습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포럼을 통해 매일 저녁 교수님과 학생이 실시간 토론 수업을 합니다. 교육 강도가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대학에 비해 오히려 더 과중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전 세계 도시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진행하고 저렴한 등록금과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이 학교의 방향성입니다. 학위 자체가 아니라 졸업 이후에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있고 살아갈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더 가중된 대학의 위기는 언컨택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육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20대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이죠. 그냥 찍으면 되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동일한 공간에서의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이어지는 수업과 모니터 수업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이 돈이 들고 또 시간, 노력이 많이 드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안이 모색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도 겪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 전환을 해서 비용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는 학교가 멈추면 기숙사도 멈추고 많은 학생들이 주거난도 겪습니다. 학교의 오프라인 학사 시스템이 멈추면 대학가가 출입 통제가 되면 연결된 비즈니스와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졸업장으로 평생 써먹는 시대는 끝났죠.
계속 교육받고 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대학이 가진 위상, 기업이 대학 학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산업구조와 변화,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드라이브 스루의 진화, 진료소에서 장례식까지. 드라이브 스루는 진단도 마찬가지였지만 장례식도 분명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례식 문화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큰 시대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 방식을 고수할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으니 변화를 받아들여서라도 장례식 자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에서의 언컨택트는 고객과 마주치지 말라 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 비율은 30%선, 2019년 역대 최고치고 130조 원에 달했지만 그럼에도 30%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오프라인은 중요한 기반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 디지털 경제가 미래의 기회로 부각되고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문화가 편리한 온라인 문화의 공세 앞에서도 굳건했음을 확인하게 했는데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두 언컨택트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앱을 사용한 주문, 비대면을 자리 잡게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렌 오더와 아마존 고, 말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무인 결제 기술이죠. 아마존은 유통시장의 무인 매장 분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유통 미래가 언컨택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전략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유통 방향이 바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로 쇼핑, 혼합현실로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제품을 직접 착용한 것 같은 증강현실을 경험하고 충동구매가 더 늘어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가진 유통업계와 패션업계 입장에서 AR 기술을 적극 시도하고자 합니다. 구찌가 만든 AR 착화 서비스인 트라이온 기능은 AR 기술을 응용 스타트업 워너비가 개발했습니다. 워너비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활용 기술로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가상으로 신어보는 워너킥스라는 앱을 선보였는데요. 모바일로 신발, 옷, 색조 화장품, 가구 등을 모바일로 구매할 때 가능합니다. 반품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착용을 해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구글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 혼합현실 제품인 홀로렌즈, 가상현실 협업한 공존의 현실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지어지고 확장된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공존 현실이죠.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교류하며 협업으로 어울리기도 합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이는 경찰, 세관, 항만과 같은 공공안전기관에 먼저 적용하고 학교의 출석 여부도 이걸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딴짓을 하거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쓴 사례가 있습니다. 악용은 위험한 기술이지만 효용성이 많은 기술임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통제가 아닌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공장 폐쇄를 겪은 기업에서 공장 자동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분야의 공장 자동화가 확대 중인데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자동차 공정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 업무에 RPA 도입 확산과 언컨택트가 있고요. 상담 직원도 인공지능 상담원, 또 대기업 공공기관에 RPL 적용을 통한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서 인력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생산직, 공장 자동화, 사무직에선 RPA가 가야 할 방향인데 둘 다 산업적인 진화와 기술적인 진화가 초래한 언컨택트 업무 환경인 셈입니다.
왜 아마존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투자했을까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국내 유통사들도 고려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실내 레스토랑 전용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 또 LG전자가 만든 LG 클로이 서브봇, 손님 적게 조리까지 하는 다이닝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 음식, 가사 일을 돕는 로봇은 주방의 일자리가 위기가 될 수 있고 택배 배송 기사, 음식 배달원, 서빙 접객원, 가사 도우미 등 일자리 위기는 가혹하지만 기업들의 방향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스포츠 시장이 더 커질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축구 게임은 한결같이 늘어났는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이 적용된 축구 게임이 더 실감나게 경기 속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다운로드 수가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의 재기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팬들이 응원하는 관중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언컨택트를 스포츠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기존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컨택트를 만난 의료 산업은 어떨까요?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와 비대면 치료는 아직 금지되어 있는데요.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서 기술을 통한 실시간의 건강을 체크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예방과 치료가 원격 진료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언컨택트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3부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입니다. 더 심화된 그들만의 리그와 양극화인데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리베이트와 프리미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점이나 영업 축소로 백화점 전체 매출의 타격은 컸지만 상대적으로 명품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역시 직격탄을 맞았지만 특급 호텔 식당을 선호하고 프라이빗 룸은 더 안전한 이미지를 주는데요. 소수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나 되기 싫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취향의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닌 특별한 자기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고 그런 공간과 서비스를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싶어 합니다. 이웃의 부활과 자발적인 고립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고급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사촌 같은 커뮤니티 기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쉐어하우스 역시 취향 공동체의 역할이 강해졌습니다. 전원 주말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집 꾸미기에 투자하면서 집에 머무는 홈스케이프나 요가, 명상, 사색도 휴가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카페, 북카페 등을 아지트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한 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는 도심 월든이라고 해서 고립된 산속이 아닌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느슨한 연대와 언컨택트 사회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직장, 인맥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끈끈한 연대 영역이 느슨하게 바뀌는 상황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나 가치관, 욕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라이프 트렌드 이슈는요, 느슨한 연대입니다. 가족의 명절 기피와 사생활이 중시되고 직장의 능력 위주나 수평주의가 확산되고 인맥의 불편한 끈끈함에서 새로운 연대, 또 느슨한 연대는 변화된 욕망입니다. 혼자지만 가끔은 함께가 되는 연결은 했지만 느슨함으로 스트레스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느슨한 연대는 강력한 메가 트렌드로 앞으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주거 문화, 선거나 정치,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슈입니다.
관계 스트레스와 미안함이란 감정의 거북함인데요.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상당수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보다는 카페나 식당이나 마주하는 종업원과 서비스 종사자들과 관계가 더 작기도 하죠. 단골이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비스를 받는데 미안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는 오히려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언컨택트는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차별이 된 언컨택트 디바이스와 사회적인 숙제는 어떤 것일까요?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통해 노령자의 64.3%로 가장 취약했고, 농어민은 70.6%, 장애인은 75.2%, 저소득층은 87.8%라고 합니다. 고령의 사람들이 겪을 언컨택트 사회의 소외와 차별,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변화는 누군가에겐 위기가 됩니다. 현실 속에 두 집단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정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각한 위기를 낳듯이 언컨택트 환경의 적응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도 위기가 되고, 특정 동네만 몰린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종교와 언컨택트, 스님과 신부님이 유튜버가 돼야 하는 걸까요? 컨택트 시대의 종교는 지도자의 권위를 중심으로 강화됐고, 하지만 언컨택트 시대의 종교는 상호관계, 수평관계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방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 따른 존중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는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컨택트로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여전히 사회적 동물입니다. 언컨택트 시대의 정치도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운동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올까요? 온라인 중심 선거운동이나 비대면 선거운동, 디지털 선거운동 전략은 분명 가야 할 방향입니다. 초연결 사회와 언컨택트 사회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접촉과 대면이 줄어든 것이지, 온라인 연결과 교류, 데이터 연결은 훨씬 많아지는 것이 언컨택트 사회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을 둘러싼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 산업의 방향도 바꾸게 됩니다. 초연결 사회와 언컨택트 사회가 주는 딜레마, 어디까지가 사생활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가 대두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언제든지 집 밖에서 집안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하지만 위험한 세상이죠. 도청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설정 없이 노린 공격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연결된 권리만큼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해집니다. 글로벌화가 초래한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단지 단절의 세계가 될 것일까요? 글로벌화와 연결 확대를 위해 더 필요하며, 생산 라인에서 사람을 최소화하고 공장 자동화를 실행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택이고, 전염병이나 대외 변수가 생겨도 생산과 공급망에 타격이 최대화될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에 대해 앞으로 기업이 관심을 기울일 것은 당연합니다. 양극화와 디스토피아, 언컨택트가 우리에게 던진 고민은 무엇일까요?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는 단지 부자와 서민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얘기하고 중간 계층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빈부 격차가 모든 다른 격차로 확대되는 상황은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도 심각한 리스크죠. 격차가 더 커지게 방치하면 다음 세대에겐 더 큰 위기가 됩니다. 급변하는 시기에 정치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